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번째 골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반기 해트트릭에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레스터시티와 경기합니다. 이 경기 토트넘 호스퍼의 최신 상황과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4위를 탈환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포투 한국판의 백현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이 지금 불씨가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주중에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와 비겼어요. 패배할 뻔하다가 비기면서 승점 차이를 많이 벌리지 못했고 또 4위 뉴캐슬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1점밖에 안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순위가 이 4위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중에 맨유가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을 해야 했고 더군다나 이 뉴캐슬도 지금 승점 40점, 토트넘과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레스터를 토트넘이 잡는다면 뉴캐슬은 뛰어넘을 수가 일단은 있겠고 다만 이제 뉴캐슬과 맨유의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경기 일정을 살펴보면 웨스트햄과 첼시가 이제 2월 11일 토요일 이제 첫 경기를 먼저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맨유는 또 리즈를 만나요. 네. 이제 사실 주중에 있었던 리즈전이 원래는 전반기에 치러졌어야 했는데 영국 여왕 서거 때문에 연기가 됐고 하필이면 또 이제 더블 헤더를 치르는 그런 일정이 됐는데 이 경기도 사실은 맨유가 그 카세미르 선수의 퇴장 공백이 생각보다 크면서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니까 패배까지는 몰라도 비길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맨유가 주중에 홈에서 비겼던 거잖아요. 그렇죠. 홈에서 리즈를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카세미르의 결장 때문에 이 자비처가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근데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카세미르의 공백은 좀 늦게졌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리즈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는 일단은 앞선 경기에 리즈가 어느 정도 맨유의 파워법을 찾았단 말이죠. 맨유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이 원정 경기 리즈를 다시 한번 만나는 것은 충분히 부담이 되는 경기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맨유와는 승점 차이가 4점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 순위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리즈는 사실 맨유가 쉽게 승점을 가져갈 수 있을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감독 경질로 이제 좀 정신적인 부분이 올라왔던 리즈이기도 하고 리즈가 역사적으로는 맨유와 이제 장미 전쟁을 벌이는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즈가 맨유의 발목을 또 한 번 잡아줄 경우에는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4위권 진입에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뉴캐슬의 상대는 본머스란 말이죠. 본머스는 이제 조금 승격팀으로서 전력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래도 1월달에 선수 보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우드를 대표로 해서요. 공격진을 굉장히 좀 많이 보강을 하면서 최소한 강등은 피하자라는 또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사실 본머스가 어쨌든 이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는 당연히 뉴캐슬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세가 점쳐지긴 하거든요. 따라서 이 뉴캐슬이 승리한다 치고서라도 토트넘 입장에서 순위를 어느 정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라도 뉴캐슬이 본머스와 비긴다면 승점 41점이 되고 토트넘이 레스터를 이긴다면 승점 42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더 하긴 했지만 순위표가 뒤집힌다는 것 자체가 이후 일정을 치르는 팀들에게는 특히 뉴캐슬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가 있어서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토트넘과 레스터가 먼저 경기를 해요. 한국 시간으로 2월 12일 0시에 킥오프를 하고 본머스와 뉴캐슬의 경기는 2시 반에 경기를 하니까 만약에 토트넘이 레스터를 잡고 먼저 승점 42점이 된 채 본머스 뉴캐슬전이 펼쳐지면 뉴캐슬 선수들이 조금 이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토트넘이 레스터를 꼭 잡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레스터시티가 전반기까지는 거의 강등권에서 헤맬 정도로 좀 고전을 했는데 그래도 후반기 들어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주축 선수들의 이탈도 있었지만 레스터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은 이제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조금씩 타협을 하면서 특히나 이 전방에 있다가 말씀드린 이에아나초나 아니면 메디슨의 활약으로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바로 직전 경기에서도 일단 승리를 거두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토트넘을 홈으로 불러들인다면 조금은 더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두 경기 1승 1무로 연패 흐름을 끄는 것을 넘어서 승점 4점을 얻으면서 강등권과의 격차를 좀 벌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중위권까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레스터 역시 토트넘과의 경기 사력을 다할 텐데요. 일단은 레스터가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토트넘의 기세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2경기 풀럼전과 맨시티전에서 나란히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그 중심엔 역시 해리케인이 있었는데 해리케인이 또 지난 맨시티전에서 대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통산 267골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지미 그리브스의 토트넘 통산 최다골을 기록을 넘어섰고요. 이 맨시티전 승리로 인해서 토트넘 자체의 분위기도 한층
업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맨시티를 꺾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사실 뭐 현재는 리그 2위긴 하지만 또 근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으로 군림했던 팀을 상대로 이겼다라는 것. 특히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이제 맨시티를 2번 모두 이겼던 게 토트넘이 안 좋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그 모멘텀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멘텀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들이 바로 콘테 감독의 이 담석 제거 수술인데요. 일단은 콘테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잘 뭉치면서 이게 없어서 잘 됐다라는 뭐 표현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우리 아픈 감독님을 위해 열심히 하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스텔리니 코치가 그런 가운데 본인의 아이디어를 좀 가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잘 됐는데 일단은 콘테 감독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훈련을 지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초에 담량 수술을 일단 받았던 콘테 감독이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에 잉글랜드로 복귀를 했고 바로 9일날 훈련을 참관을 했다고 해요.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이번 레스터전 기자회견에서 일단은 콘테 감독은 굉장히 또 쾌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또 훈련장에는 나왔지만 경기장에 이 벤치에 앉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무리했다가 이 수술 부위가 조금 더 덧나거나 네. 컨디션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이후 일정에도 차질을 주니까 이번 경기까지는 뭐 관중석에 와서 보거나 혹은 벤치에 앉아서 볼 수는 있지만 네네. 이런 지휘를 하고 뭔가 그 몰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긴 볼 것 같은데 이제 스텔리니 코치가 한 번 더 감독 대행직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좀 큰 차이가 뭐냐면 경기 중에 임기응변이나 전술적인 부분들 큰 틀은 콘테 감독이 함께 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온다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감 그게 그렇죠. 맨시티전에 또 그 다이어의 전진 배치라는 효과를 네. 낳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사실 콘테 감독 더 쉬는 게 더 오래 쉬었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네. 하긴 해요. 사실 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 콘테 감독이 조금 더 늦게 복귀를 했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들 하는 팬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어찌됐거나 이 콘테 감독의 복귀도 이 경기에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변수는 역시 수비 라인의 두 기둥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맨시티전에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사실 이 로메로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백스리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이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레스터전에는 불참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맨시티전 끝나고 요리스가 또 부상이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8주 동안 결장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로메로와 요리스 이 두 명의 주축 수비수와 골키퍼가 일단 빠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 레스터전을 앞두고 이 토트넘의 좀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로메로 같은 경우에 토트넘의 3백 중에 유일한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개인적인 능력이 좋아요. 물론 거칠고 경고도 많이 받고 또 부상이 잦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풀핏일 때 로메로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뭐 실책성 플레이가 많았고 이제 전성기가 끝났다. 후계자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백업 골키퍼인 프레이저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많이 안 뛰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요리스는 팀의 주장이기 때문에 또 정신적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리스가 빠지는 것을 뭐 지금 실수가 많던 골키퍼가 빠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말씀드린 대로 또 선수들 입장에서 주장이 빠지게 됐고 주장이 아프니까 또 열심히 하자. 네. 마치 콘테 감독이 아파서 빠진 맨시티전처럼 오히려 조금 이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레스터시티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서 토트넘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팀인데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지금 4대2로 크게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헤아나초가 살아난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트렌디한 축구를 구사하는 아스톤 빌라 아닙니까? 예. 하지만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레스터가 직전 경기 4대2 대승을 거뒀는데요. 그 중심에 이헤나초가 있었습니다. 예. 해당 경기에서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헤나초가 어쨌든 최근의 레스터 흐름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최전방의 무게감과 또 결정력이 필요한데 지금 뭐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우승을 차지했던 그 레스터의 동화 때부터 핵심 선수는 제이미 바디였거든요. 네. 그런데 바디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기도 했고 부상일 수도 있고 이 선수가 좀 떨어지면서 올 시즌에 레스터시티가 어려웠던 건데 그런 과정 속에 지난 시즌에도 이헤아나초가 잘해주긴 했어요. 근데 또 올 시즌 이헤아나초가 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면서 동반 하락. 그러니까 전방에서 골을 못 넣으니까 공격하고 라인을 높이는 레스터시티가 힘을 못 쓴 거였거든요. 근데 이헤아나초가 살아났다는 것, 거기에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이탈 자원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번 경기가 조금은 난타전의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전반기 양팀의 대결에서 무려 8골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해당 경기에 또 많은 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토트넘의 홈에서 펼쳐진 지난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로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레스터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해리케인의 동점골에 힘입어서 레스터가 자연스럽게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리그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교체 출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부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 시점에서 교체 출전을 했고 라인이 끌어올린 레스터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파고들면서 헤드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뭐 케인의 동점골에 이어서 다이어 벤탄쿠르의 골이 따다닥 나오면서 네. 레스터시티는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사실은 전반전에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조금은 레스터시티답지 않게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리적인 경기를 하다가 그게 흔들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그 뒷공간을 헤집고 본인의 장점을 보여줬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바로 전반기 경기만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해당 표를 보시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사상 어느 팀에 얼마나 골을 넣었냐 이 표가 쫙 나열이 돼 있는데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클럽은 사우스햄튼 12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이 레스터 시티입니다. 예. 이 두 클럽의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스니틀 감독 시기에 굉장히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두 클럽 모두 굉장히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이거든요. 예. 마냥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팀들을 상대로는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을 파고드는데 굉장히 능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10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예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역대적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들은 뚜렷하게 특징이 보여요. 말씀하신 사우스햄튼은 리그 상위권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한 전방 압박을 쓰는 독일 출신의 랄프 하젠히틀 감독이 공격 축구를 시도했던 팀이고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이제 양봉업자라고 손흥민 선수가 불렸던 이유가 이 개겐 프레싱을 썼던 클롭 감독이 역시나 라인을 끌어올리고 경기할 때 분데스리가에서 함부르크에서 뛰든 레버쿠젠에서 뛰든 또 토트넘에 와서 뛰든 9골이나 몰아쳤어요. 근데 네. 양봉업자라는 표현보다 여우 사냥꾼이 맞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9골인데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10골 5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레스터시티도 그런 공격적인 팀이고 맨시티 킬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맨시티 딱 봐도 그렇죠. 라인 높이고 네. 공격하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웨스트햄전 정도는 이제 웨스트햄이 뭐 아무래도 그 런던 더비로서 항상 그 토트넘이랑 경기할 때는 그 물러서는 축구를 안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결국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 조건은 솔직히 뒷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레스터시티는 분명히 뒷공간이 있는 경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흥민 선수의 통산 프리미어리그 기록이 252경기 97득점 55도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3골만 넣으면은 100호골 기록에 달성을 하는 손흥민 선수고요. 바로 지난 맨시티전에서 해리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200호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뭐 이날 경기 헤드트릭을 한다면 베스트겠지만 이번 시즌 안으로는 충분히 3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만약에 이번 시즌에 또 100호골을 달성하게 된다면은 손케 듀오가 모두 입지전적인 기록을 달성하는 시즌이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선수가 합쳐서 300골 이상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넣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의 킬러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 헤드트릭뿐 아니라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이제 맹폭을 가하면서 또 그때의 골이 시즌 최고의 골 후보에 네. 오르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유럽 주요 매체들의 승부 예측과 예상 라인을 살펴보면 후스코드닷컴이 조금 흥미로운 선발 명단을 예상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이탈 자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 거의 그대로 나올 것을 예상을 했고요. 예. 반면에 토트넘은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이탈 자원 로메로와 요리스가 빠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산체스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나올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 다이어가 이동하고 랑글레가 나온다든지 혹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얄의 오른쪽 센터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포로를 데뷔전을 시키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후 영상에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호스코어드닷컴에서는 손케쿨 트리오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가 이제 투미들로 나서고 페리시 로얄이 좌우 윙백 그러니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잘 됐던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가동하면서 네. 로메로의 자리 그리고 요리스의 자리 빠진 선수만 이제 대체한다 이렇게 예상한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호스코어드닷컴은 토트넘의 3대1 완승을 예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좋은 분위기에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맨시티전에서 어쨌든 1대0 승리를 거뒀고 풀럼전과 합하면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또 무난한 승리를 예측을 했던 호스코드닷컴인데 레스터가 이번 시즌 홈에서 승점이 단 9점밖에 없다는 점도 굉장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 레스터라고 할 수 네. 있어요. 이 부분도 뭐냐면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뒷공간을 때려 맞고 약팀에게도 지게 되고 이러면서 레스터시티가 어려웠던 건데 사실 팀들이 홈에서 경기할 때는 홈팬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소극적인 축구, 재미없는 축구, 이기기만 축구 잘 못해요. 그렇죠. 원정 가면 이제 적진이니까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역습해야지 이게 되는데 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야유가 나올 수도 있고 팬들이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토트넘 입장에서 조금 더
역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레스터에게 한 골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브닝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인데 네. 오히려 이제 토트넘에 실망한 기억이 많아서 그런지 1대1 무승부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엔 좀 이유가 또 있죠. 네, 이브닝 스탠다드가 또 토트넘의 대인 기억이 좀 있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이브 비수마 선수가 또 피로골절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예. 10일 날 수술대에 오르기로 됐고 이에 따라서 이 비수마의 결장이 어느 정도 이번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이브닝 스탠다드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가 토트넘은 또 맞대결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레스터전은 중원 쪽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호이비에르는 일단은 박아두면서 벤탕쿠르를 바꿀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근데 벤탕쿠르의 대체자는 보통 비스마가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또 비스마가 지금 수술대에 올랐기 때문에 이 스킵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호이비에르와 스킵 조합을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1대1 무승부를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로메로와 요리스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비 라인이 좀 부실해졌으니 사르를 넣거나 혹은 다른 미드필더를 투입하기에는 수비적인 우려가 되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를 잘하는 스킵을 투입한다. 그렇게 해서 실점은 한 골 정도로 막을 수 있겠지만 대신 그럴 경우 손케쿨 트리오를 지원할 수 있는 미드필더에서의 창의성이 사실 벤탄쿠르가 없는 토트넘은 굉장히 공격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벤탄쿠르 근데 이 경기에 무리해서 쓰기에는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중요하고 또 이런 레스터시티전 정도에야 또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네. 감안했을 때는 그런 시도가 무승부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본 것 같은데 꽤나 많이 고민을 한 전망인 것 같아요.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은 그래도 토트넘이 레스터에 2대1로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손흥민 선수를 저희가 이제 레스터 킬러라고 말씀드렸지만 케인도 네. 케인이 사실 더 많이 레스터의 강한 모습 보여왔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레스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해리 케인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해리 케인이 역대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상대가 바로 레스터였습니다. 예. 총 19경기 20골 5도움을 기록하고 예. 있어요. 그럼 뛴 예. 경기보다 넣은 골이 많고 아니 한 팀을 상대로 20골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10골인데 물론 이제 뛴 경기가 좀 더 많지만 2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인이 있으니까 아무리 뭐 로테이션하고 뭐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살아나도 케인이 해줄 거야. 네. 이런 예상으로 이제 케인의 골과 토트넘의 승리 예상했는데요. 조금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승부 예측 그리고 좀 공신력이 높은 예측은 영국 공영방송 BBC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예측인데요. 이 예측 내용은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C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인 크리스 서튼이 예상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했나요? 네, 또 월드컵에서 문어로도 이름을 예. 날렸던 서튼이고요. 예. 서튼은 일단은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전문을 한번 보게 예. 된다면은 지난 시즌 스티븐 베르바인이 레스터를 상대로 추가 시간에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을 때 3대2 승리를 할 때 서튼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서튼은 난타전. 대답했고요. 예. 네, 그렇죠. 레스터는 직전 아스톤 빌라에서 승리에 대한 갈등을 일단은 해소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우샘프턴과 본머스는 강등권이 거의 확정됐다고 보는데 나머지 강등 한 자리를 서튼은 조금은 아직까지 미지수로 넘겨두고 있어요. 네, 레스터도 그 후보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순위표 상단에는 또 반면에 토트넘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현재 이제 지적이 됐던 문제가 사실 토트넘의 경기력 기복이었거든요. 그렇죠. 서튼은 근데 그 부분이 조금씩은 해결이 되고 있다고 내다봤고 특히나 이 공식 경기 3연승을 거두고 있는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수술대에서 얼른 완쾌해서 벤치에 앉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이 기복이라는 부분이 뭐 프레스턴과 FA컵 경기뿐 네. 아니라 풀럼전 맨시티전까지 조금 쉽지 않은 일정에서 연승으로 이어지면서 살아났고 또 여기서 콘테가 돌아왔다는 점도 팀에 안정감을 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콘테가 오는 건 큰 호재다. 그렇죠. 이렇게 내다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토트넘은 또 로메로와 맨시티전에서 퇴장을 당했고 또 요리스의 부상으로 지금 뭐 로메로와 요리스가 둘 다 레스터전에 뛸 수 없다는 점은 그래도 변수라고 내다봤어요. 하지만 또 서튼은 요리스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리스의 부재가 토트넘에게 재앙 수준까지는 아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좋은 분위기를 이번에도 이어갈 것이며 2대1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요리스가 빠져도 솔직히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뭐 요리스 때문에 이긴 경기는 별로 없다. 네,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네. 뭐 한 골은 먹겠지만 토트넘이 2골 넣고 이길 수 있다고 예상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크리스 서튼이 선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을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프리미어리그 이제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는 세밀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축구 전문 기자인 루이스 존스 기자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살펴보시죠. 굉장히 또 수치적으로 분석을 잘한 스카이 스포츠고요.
토트넘의 수비 지표가 4경기전 맨시티전 맞대결 이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 말은 2대4로 패배했을 때 그렇죠. 경기를 네. 말합니다. 레스터전에서는 로메로와 요리스가 물론 결정을 하지만 위협적인 경기를 기대한다.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우승 경쟁자와 멀지 않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꺼내고 싶다라고 또 스카이 스포츠가 언급을 했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 토트넘의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지만 솔직히 순위권으로는 2위까지 가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4위권 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꾸역승을 많이 해왔었는데 중간에 월드컵 그 휴식기를 전후로 조금 흔들렸지만 그때는 솔직히 손흥민 선수도 다쳤고 뭐 히샬리송, 쿨루세스키 다 다쳤고 벤탄쿠르도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돌아왔고 솔직히 경기력은 안 좋을 수 있어도 다시 그런 꾸역승으로 좀 상위권을 올라갈 흐름이 보인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토트넘의 다이어 시프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토트넘이 지난 풀럼전과 맨시티전에서 물론 다이어가 백스리의 중앙 스위퍼 역할로 나오긴 했는데 네. 실질적인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미드필더처럼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 맨시티전에서 이 다이어 시프트가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맨시티전에서 다이어가 한 칸 더 전진하면서 홀란드를 완전히 묶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레스터전에서도 다이어가 조금 더 편하게 파울로서 상대 공격을 끊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3백이 중앙에서 그런 파울을 할 경우에는 위험 네. 지역에서 위기를 내주고 페널티킥을 내줄 수 있고 이게 위축이 되는데 다이어가 오히려 앞에 올라가니까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하게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레스터시티가 메디슨도 잘하고 있고 이헤나초도 잘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다이어가 물러서서 막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막는다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 시절 초반에도 사실 다이어는 수비형 미드필더였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사실 뭔가 수비를 하고 막는데 부담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점에 집중을 했고 특히나 이 스카이 스포츠가 계속해서 언급을 한 것이 레스터전에도 다이어가 미드필더 쪽으로 올라가서 수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메디슨과 경합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특히나 이 메디슨은 경기당 2.5 2개의 파울을 범하고 있습니다. 조금 높은 수치거든요. 공격 수준으로는 꽤 높죠. 네, 따라서 또 다이어와의 경합을 굉장히 또 예상을 했고 이 다이어와 메디슨의 파울 개수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나올까도 이런 또 스카이 스포츠는 또 예측을 했어요. 네, 이 스카이 스포츠 전망은 지난 경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이어가 메디슨을 제대로 붙어주면서 괴롭혀주고 그쪽으로 이제 시선을 유도해버리면 메디슨이 공격을 풀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헤나초 쪽으로도 좋은 공급이 안 되고 거기서 또 메디슨을 괴롭혀서 바로 쇼트 카운터가 들어가면 토트넘이 공격을 풀기가 원활할 것이다. 그래서 토트넘이 3대1로 이길 것이다라는 정말 세밀한 예측인데요. 이런 다이어 시프트를 쓰려면 이 다이어 시프트를 고안한 사람이 스텔리니 코치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도 이제 용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아마도 콘테 감독도 봤으니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유럽의 주요 16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이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전력 기반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리고 홈팀이 유리하게 나오는데 레스터시티가 지금까지는 정말 강호였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에 얼마나 안 좋은지 보여주는 게 이 배당률입니다. 레스터가 홈 경기인데 승리가 3.34배고 무승부 3.62배니까 이기거나 비길 가능성도 좀 높지 않다. 오히려 토트넘이 2.13배로 원정팀이지만 유리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배당률은 아무래도 이번 시즌의 그 성적 그리고 예. 직전 경기의 흐름까지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3.34가 사실 홈팀의 배당률을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토트넘의 또 압승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맨유가 리즈 원정에서 1.91배, 뉴캐슬이 본머스 원정에서 1.56배니까 1점대가 원정팀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확실히 이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가운데 사실 토트넘이 4위 경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뉴캐슬이나 맨유가 비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점들까지 감안한다면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잡고 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대기록과 4위 도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레스터 원정 어떻게 치르게 될지 손흥민 선수가 최근 살아난 폼을 기반으로 또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